지금 자꾸 끊겼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만져가지고 만져지죠. 막 비볐어요. 물기가 있고 여기는 물기가 심해요. 눈으로 봐도 여기는 안 비볐어요. 많이 묻었죠. 지금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위볼을 다르잖아요. 여기는 막 비벼갖고 그냥 찍어갖고만 해볼게요. 엄지손 안 보이죠? 찍기만 하니까 물기가 없어요. 지금 또 해볼게요. 아까는 이렇게 비비니까 물기가 나타났어요. 없어요 물기. 이건 그냥 먼지고. 막 두들기니까 나타나네.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대기만 해도 물이 흥건히 묻어지죠. 벌써 봐도 이게 물이잖아요. 여기는 물기가 안 느껴지잖아요. 오돌도돌한 거. 이건 오돌도돌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옥상 방수를 할 때 이거 미끌미끌한 걸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옥상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철 끼울 거라 미끄러지니까. 그래서 우리 옥상이 좀 오돌도돌해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는 젖은 거, 여기 밑에 구분이 되죠. 여긴 젖어 있어요. 여긴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얼음이에요. 얼음. 뭘로 긁어야 되지? 이게 정확히 구분이 잘 안 되네요. 긁어야 되겠는데 이거. 얼었어요. 다. 그게 눈이 쌓인 상태 그대로 녹았어요. 지금 그대로 녹아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가스질을 하니까. 이 바람에 마르면 이 위에부터 마르잖아요. 아니, 바람에 녹으면 이 위에부터 녹기 때문에 이게 부드럽죠.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표면이. 바람 때문에 녹으니까 외부에서 녹히면 이게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 속에서 이렇게 보세요. 이게 말랐잖아요. 건물 속에서 가스로 말리기 때문에, 건조가스하고 열기로 말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부위인데 이렇게 달라요. 바로 얼음이에요. 이것도 얼음이에요. 이거 다 얼음. 그게 말라도 변화가 없잖아요. 얼음이에요, 다. 얼음 바로 옆에 마른 거. 그러니까 밑에서 열기가 온도가 높은 온도로 밑에부터 건물 속에 들어있어서 지금 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철이 생기는 거예요. 부위마다 다르니까 또. 그러니까 열기로 밑에부터 녹기 때문에 위에가 요철이 생기는 거예요. 바람에 말리면 여기가 부드럽죠. 일정해야 되죠. 근데 지금 우둘두둘해요. 심각해. 난 이렇게 얼음이 생기는 건 나 처음 봤어요, 지금. 미끄럽지도 않네요. 나는 조심해서 걸었는데 그럴 필요도 없네. 이게 요철이 심해가지고. 보세요. 얼음 옆이에요. 이게 얼음 옆. 이거는 얼음. 이거는 마른 거. 여기는 젖은 거. 담 옆에, 담 가까운 데는 젖은 거. 지금 왜 젖었겠어요? 이게 밑에서 건물 속에서 올라온 열기를 이 안에서 품고 있잖아요, 지금.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언저리가 녹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근처에 다 녹았죠. 여기까지는 사실 얼어 있어야 되거든. 여기부터는 말라야 되거든, 항상. 담 가까운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50cm 정도는 말라 있다고 항상. 그럼 여기 말라야 되는 거야. 근데 젖어 있어요. 말라 있어야 될 부분이 젖어 있어요. 그리고 또 물이 있는 부분은 얼어 있어요. 그죠? 여기는 내가 항상 담에서 50cm 부분은 말라 있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젖어 있었고 한 77, 80cm는 젖어 있고 50cm는 말라 있고요. 77, 80cm는 젖어 있고 여기는 다 말라 있었고 항상 와서 촬영하면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 온도가 좀 더 낮아가지고 눈이 왔기 때문에 여기는 젖어 있고 말라 있어야 될 부분은 젖어 있고 또 젖어 있어야 될 부분은 얼어 있고 여기도 말라 있어야 될 부분인데 젖어 있고 그 부분이 다 지금 요철이 돼갖고 있어요. 안 미끄러요. 소리 나죠? 우들두들해요. 우들두들. 다 우들두들해요 지금. 나 얼음이 이렇게 얻는 건 지금 처음 봤어요 오늘. 지금 이거는 뜨거운 옥상에서 뜨거운 그 물이 이제 얼은 게 녹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물을 받거든요. 물을 받는데 이게 깨졌어요. 이게 다라이가. 그래서 화분에 쓰려고 안에다가 스텐을 갖다가 넣어놨어요. 이게 새니까. 이게 새요. 이것도 가스에 샜어요. 얘네들이 이 플라스틱을 다 깨놔요. 그 정도로 독한 가스를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내가 여기다 실리콘도 쏘아보고 저기 금박 테이프도 붙여보고 해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깨져요. 다 깨지고 새고 안 통해요. 그런 것조차도 여기서 옥상에서는. 왜? 노출이 되니까 얘네들이 직접 손모가지로 올리니까 직접 쏘는 거예요. 표적질하면 못 당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페트병이 찌그러질 정도로 그 바람 있잖아요. 우리 문이 쾅 닫히는 거. 그거 서 있는 사람한테 쏘면 쓰러질 거예요. 그 압력이 대단해요. 그게. 그걸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압력으로 해서 옥상으로. 그거 봤잖아요. 장대로 높인 거죠. 그냥 바람으로 올라오면은 그 창문틀이 입구부터 저기 그 먼지가 제거가 돼야 되는데 물을 쏘아 올릴 때 아니잖아요. 그 틀 가운데만 깨끗이 청소가 돼 있었잖아요. 가스물이 거기다 들이대. 그러니까 장대가 올라온 거예요. 그게. 지네 집 앞에서 바람으로 하고 그냥 무슨 뭐 분사기로 하면은 그게 쫙 퍼지죠. 비 온 거랑 똑같이 와야 되는데 장대가 우리 집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우리 창문까지. 창문 언저리까지 장대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길다고 봐요. 나는 왜 이렇게 막 연결하는 거 있죠. 쭉 연결했고 옥상까지도 올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여기 입구 쪽에. 입구 쪽 내가 얘기했어. 옥장에서. 입구 쪽만 말라 있었다고 올라올 때는. 입구 쪽만 말라 있었어요. 근데 여기 부위가 넓어졌어요. 지금 마른 부위가. 딱 여기 이만큼. 한 뼘 정도만 말라 있었어요. 특이하게. 한 뼘 정도 바닥이. 여기 문 입구 쪽으로 쫙 한 뼘 쫙 입구 쪽으로 쫙 한 뼘 정도만 일자로 이렇게 말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 말랐네요. 지금 점점 말라지고 있어요. 내 신발 자국. 신발 자국 없으면 여기도 도드라지게 보이죠. 여기처럼. 이렇게 신발 자국으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다 말른 보여요. 그래서 내가 특징이 지금 마르는 게 수분이 없이 얼음 옆에 다 저기 얼음 옆에서 이렇게 말라갔다. 그거는 온도가 상당히 높은 온도가 올라오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 증거 하나는 두 가지. 또 하나는 얼음 표면이 요철 모양이다. 오돌도돌 요철 모양으로. 이런 얼음 이렇게 어는 거 나 바닥에 어는 거 처음 본다. 이것도 건물에서 온도로 녹였기 때문에 요철로 녹은 거다. 자연 바람으로 녹으면 여기가 미끄럽다. 그럼 스키장이 강제로 얼리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얼겠어요? 거기를 그렇게 하겠어요? 하긴 눈으로도 하니까 밑에는 얼음이 들어있겠지. 얘네들 입장에서 강제로 막 어거지로 들이대니까 집의 문제다. 여기 이사 와서 3일 동안 너무 행복했거든요. 딱 4시간만 자고. 근데 여기는요 소나무가 많아가지고 산소가 무진장 풍부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심한 가스에도 얘네들한테 쉽게 당하지 않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문 닫으면은 사망해요. 죽어요. 산소 부족으로. 근데 내가 고개를 쭉 빼고 있으면은 그 창문 틈으로 밑에서 올라오는데도 그래도 그게 나아요. 산소가 들어오니까. 다 죽었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가늠직도 이거 죽어요, 이런 게 되면. 다 죽어. 다 죽었어요. 그나마 이렇게 보여갖고 밑에다 내놨더니 이건 잎사귀가 두꺼운 거예요. 이거 낑깡나무 하나가 달렸어요. 이거 처음에 사다 놨을 때는 여기 낑깡이 이게 작년에 달린 거예요. 그냥 놔뒀어요. 이거 뭐 하초로 보는 거니까. 처음에 사왔을 때는 낑깡이 한 거의 10개가량 달렸었어요. 처음에는 무진장 많이 달렸다가 다 떨어지고 맨 나중에 10개까지는 그래도 컸어요. 이 정도로. 근데 나중에는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갖고 옆집 여자랑 3개씩 나눠 먹었어요. 항상 나는 나눠 먹으니까. 둘이 같이. 근데 잎사귀가 지금 얄팍해졌어요. 이것도 두꺼운 잎이거든요. 가스에 시달려갖고. 이제 얘네들이 이것도 죽일 거예요. 아, 이거 낑깡 살아있어? 더 심하게 하자. 지금 내가 동영상 촬영했어요. 두고 볼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살아남는지 죽는지. 지금 이거는 안에다 놨으면 이게 촉이 살아있더라고요. 이것도 두 나무가 밑에 쪽으로는 심했어요. 가스가 밑으로 가라앉은 거는. 밑에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단 여기 내려가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다 죽었어요. 근데 요 위에 쪽이니까 입구 쪽이니까 그래도 이 문 틈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문 틈에 공기를 봐서 다 죽었는데 그나마 이것도 촉은 살아있어서 살겠다 하고서는 어제 내놨었어요. 근데 밤에 잊어버리고 안 들여놨더니 눈을 맞았어요. 지금 3개 눈 있는 거 하나 둘 3개는 내놨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죽고 이거는 안 내놨어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죽다 살다 지금 옥상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죽다가 새순이 나오다가 또 죽다가 새순 나오다. 여기 들어오니까 이제 똥 마려워요. 내려가서 쌀게요. 들고 내려가서 쌀게요. 지금 빨리 못 내려가요. 지금 관략근을 꽉 조이고 내려가기 때문에 쌀 것 같아요. 옆에 변기통 옆에다 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내려왔어요. 계단실에 오니까는 밖에 있으면 그래도 아까 옥탑이라서 어느 정도 통했거든요. 그래서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 계단실에 들어오니까 거기 계단실 위에가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집통으로 바로 맡으니까 지금 엄청난 양이 막 밀고 나와요. 그리고 이게 구멍도 뻥 뚫려 있어요. 항문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뒤처리할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은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벌써 똥이 자연적이면 이게 똥이 다 쌌다 싶으면 그냥 조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그냥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내가 그걸 발견한 뒤로는 마사지를 해줘요. 항문으로. 휴지 대고. 그리고 일회용 티슈로 또 닦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뒷물 안 하고도 버티는 거예요. 닦아줘야 돼요. 티슈로. 안 그러면 막 가렵고 아프면서 가렵고 상처나고 그래요. 여기서 상처가 쉽게 나니까 이 집에서는. 가스에 내가 이렇게 중독이 돼 있어갖고 내 몸에 상처가 나면 상처가 커져요. 그래서 나는 수술도 하지 못해요. 수술한다고 째면은 그냥 그대로 사망할 거예요. 상처가 커지니까. 얘네들은 아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내 입 막으려고. 지금 어떻게 저 입을 막을까? 얘네들은 그게 심각한 거죠 지금.
내 입을 막아버려야 되는데. 막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죽어야지. 이제 소변 나와요. 아까 아침에 옥상 올라가기 전에 소변 쌌거든요. 근데 이제 소변이 또 나와요. 똥 싸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변통에다 내가 몸을 옮기잖아요. 이제 비닐을 막고 대변통을 이제 소변통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소변이 또 안 나와요. 여기서 막 똥 싸다가 소변이 막 급해요.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면 안 나와요. 또 그럼 이제 다시 한참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똥이 마려워요. 그러니까 소변통에 앉으면 똥 마렵고 대변통에 앉으면 오줌 마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변 보다가 소변통으로 옮기면은 소변이 쏙 들어가고 대변이 마렵고, 또 소변통에서 또 소변을 보고 나면은 대변이 마렵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돼, 몇 번. 그래도 시원스럽게 못 싸요. 소변이 대변통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왜? 그럼 더 자주 버려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동영상 촬영해보면은 설사똥이잖아요, 맨날. 그 오줌 한 방울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거. 그 섞인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갖다 놓고 내가 바로 앞뒤로 갖다 놓고 이리 옮겼다 저리. 그러니까 완전히 옮기니까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소변통 오면 대변 마렵고, 대변통 가면 소변이 마렵고. 나는 분리를 해야 되고 같이 싸면 안 되니까 그거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 요새는 앞뒤로 놓는다고 내가 얘기했었죠. 뒤에는 대변통, 앞에는 소변통. 그리고 살짝 옮겨가면서 대변 보고 있어요. 어제 경찰도 와서 봤어요. 대변통, 소변통 다 보여줬어요. 내가 다니는 데마다 괴롭혀요, 얘네들이. 그래서 계단실에서 싸니까 거기서 집중적으로 촬영하고, 그 주택에서 거기서 똥 싸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걸 또 안방으로 갖고 왔더니 또 안방에서 촬영하고. 그러니까 계단실에 가서는 내 엉덩이 촬영하고, 안방에서는 내 앞에 촬영하고. 그래서 지금 요새는 거실 가운데서 하니까 남편이 밥 먹으러 나와서 밥 먹을 때 내가 같이 일어나면 밥 먹는 순간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남편이 화장실에 나오잖아요. 302호 새끼는 알잖아요. 우리 남편 거기 하수도 물 안 내려온 거. 집을 다 열어놓고 뚫어놓고 사니까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이 이제 닦고 밖으로 나와서 또 가스레인지 켜놓잖아.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순서가 나오면은 가스레인지 불을 켜요. 밥을 끓여 먹으니까. 입맛은 없고 한 숟갈 떠야 되니까. 새벽에 나가니까. 그럼 그걸 끓여요. 그럼 가스불 켜지면 알잖아, 이 새끼가. 가스레인지도 갖고 논다는 거 내가 얘기했죠. 성냥불도 켜야 되고, 오로지 불 들어오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 자연이 들어오는 거는. 근데 그것도 안 되고 엉뚱한 데서 막 딱딱딱딱 불소리 나고 놀래고, 그거 내가 막 비닐로 덮어 눌렀더니 비닐로만 녹아버리고 그거 안 꺼지더라고요. 그거 남편이 코드를 뽑아보니까 그때 이제 다 꺼졌죠. 그거 다시 켰더니 또 예전처럼 쓰던 대로 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요, 얘네들이. 가스레인지도 어느 칸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얘네들이 만져요. 분명히 만져요. 도시가스는 당연히 만지죠. 우리 도시가스도 얘네들이.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나오면 그거 켜놓고 이제 들어가서 옷 입고 딱 나와요. 자기 나갈 준비하고. 그리고 추우니까는 장판 위에다가 잠바 갖다 이렇게 깔아놓고 나와요. 내가 한번 그걸 들춰놨더니 막 뭐라고 막 하더라고. 추워서 입고 가려고 세상에 해놓은 옷까지 그렇게 해놓느냐고. 원망스럽죠. 부부인데 남편이 입고 갈 옷을 갖다가 거기서 제껴놔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그 뒤로 남편 일어나자마자 부채질을 하다가 그거 안 해요.
그게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들 가스질로 우리가 깨거든. 항상 가스질에 놀래서 깨요. 나하고 남편하고 동시에 깰 때는 항상. 남편만 혼자 깰 때는 가스질을 안 순한 거고, 그때도 나는데 그때 이제 내가 늦게 잔 날, 새벽에 이제 잔 날 2시에 자고 일하다가 밤에는 얘네들한테 그 졸음가스에 당해가지고 낮에는 계속 졸음가스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요. 내가 해롱해롱해요. 그러다가 이제 일을 전혀 못하면 저녁에 커피를 마셔버려요. 내가 진하게. 그런 날은 이제 2시, 3시까지 있어요. 커피 마시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멀쩡하게 이제 그 멀쩡한 정신으로 그때 일하고 자리에 눕잖아요. 자야 되니까. 근데 졸음가스를 안 먹었는데도 바로 잠이 들어요. 그럼 얘네들이 내가 누운 걸 아는 거죠. 핸드폰 보니까. 졸음가스 넣으니까 그냥 자는 거야. 커피 마셔갖고 너무 멀뚱멀뚱 하다가 잠이 안 와서 그냥 자려고 누워있는데도 그냥 자버려요. 졸음가스를 넣는 거야, 얘네들이. 그런 날은 이제 늦잠 자요. 남편이 나가는 것도 모르고 자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때는 가스질 안 하는 거야, 새벽에. 그리고 오전 내 빈봉사몽 해놓고 나한테 가스 먹이고. 이 말을 안 믿었어요. 어제 경찰에 와서 확인하고 갔으니까 내가 말하면 사람 같으면 믿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 돈에 녹아내렸으면 안 믿죠. 아마 얘네들 돈질에 녹았으면 나 가서 본 적도 없는데 이럴 거예요. 왜? 젊은 애들은 위에 상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경찰이라고 자기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사람 없어요. 사명감이 있으면 비리 저지르겠어요, 경찰들이? 돈에 녹는 거예요. 김영란법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 본보기를 보여야 돼요. 내 사건 뒤져가지고 김영란법에 어긋난 경찰이 있으면 호되게 조져야 돼요. 본보기를 보여야 돼요. 난 너무너무 억울한 걸 너무 많이 당했어요. 경찰한테.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그런 데니까요. 경찰이 더 밉대니까요. 가고 나면은 경찰한테 나 혼자 막 욕해요. 쌍놈의 새끼들 그러면서 막. 더한 새끼들이라고 막. 근데 어제 신기하게도 컴프레셔가 마침 안 돼가지고 그래도 이 베란다 옷 내가 뜯어놓으니까 그 뚫어놓은 거 보고는 집의 문제라는 거. 집의 문제 아니에요. 집에 문제가 있으면 지네들이 집에 문제라고 계속 짓거려. 나한테도 그랬어요. 집 지은 사람만 찾아가서 얘기하래야. 미친 새끼지. 집을 팔아먹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책임 없어요. 집 지은 사람들. 멍청한 새끼들이 그 아파트 지은 거 있잖아요. 그 하자 보수 기간이 있거든. 하자 보수 기간 내 하자 보수가 일어나야지 그걸 집 지은 사람 책임이 지지. 20년이 된 집을 누가 책임을 져요? 하자 보수 기간이 20년짜리가 어디가 있다고. 병신 같은 새끼들이지. 그래서 내가 이것들은 빠가라는 거야. 빠가야로. 일놈 외구놈들이니까 빠가야로. 이것들은 어디다가 다 하자 보수를. 어제 경찰도 저것들한테 녹아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냄새 안 나는데 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경찰에다 지금 교회에서 무진장 갖다 퍼 부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사건 그 여자 미친년이야. 교회 절에 다니는 것들이 그래. 그걸 갖다 왕창 매겨놓은 거예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러니까 저지랄하는 거지 경찰이. 거기서 아마 내가 볼 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는 것들마다 전부 다 그래. 냄새 안 나는데요. 그러고 나는 아주 개차반처럼 하고 나한테는 대문을 거기 바로 코앞에 앉아있는데 부딪힐 뻔했다는 거야. 그 칸도 딱 재보면 알아요. 바로 코앞까지 대문이 꽝 하고 닫혔으니까. 그지라로 걷어차고 가고. 그래놓고는 거기다 대고 그 와중에 거기는 문을 빼끔 열고 거긴 들어가지도 않아 경찰들이.
빼꼼히 열고는. 내가 신고했을 때 바로 들어와서 바로 출동하고 10분 내로 와서 거기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제도 30분 만에 왔어. 그러면 일처리 뒤처리 다 하고 감출 거 다 감추고 들어와라 가서 보면 뭐하냐고 그게. 그럼 범죄 현장을 열어놓고 보여줘요 그게? 어제도 우리 집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야. 안 나는데 밑에 가서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밑에 가서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들어오라고. 안방 들어와 보라고. 안 들어와요. 몇 번을 내가 대촉했어요. 성질 나갖고. 들어와 보라고 내가 막 그러면서. 왜 말을 안 들어주냐고 그러면서. 그 컴프레서 잡으라 그랬어요. 안 잡아요. 그래서 내가 그 손에다 대주고 그 위에서 꽉 눌렀어요. 쏘면서 들어갔어요. 그 가스 냄새 심하게 나는 부위. 많이 뚫어진 거. 이것들이 기구를 넣어갖고 우리 집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게. 방문 기둥으로 해갖고. 방문 기둥이 텅텅 비었으니까. 그리 해갖고 연장을 넣어갖고 우리 집 위에까지 깊이 뚫어놓은 거예요 그게. 화장실 문 쪽이. 기둥이에요 기둥. 문기둥. 전부 다. 그래갖고 거기 근처 가니까 멈추는 거야. 난 거기만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가 안 되니까 경찰이 저 창문 밑에부터 농 앞에 쭉 하더라고. 다른 데는 침대에 있어갖고 침대가 가려지잖아 바닥이. 그 침대 위에 쪽으로는 침대 옆에까지는 쫙 컴프레셔가 바람이 빠지는데 거기 가니까 딱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는 창문 밑에 침대 옆에 침대 부분부터 하니까 거기가 멈추는 거예요. 다 멈추더라고. 그래서 난 경찰이 와서 해보는 거 보고 알았어요. 다 멈추는 거는. 그런데도 얘네들이 여의도 순복음에서 목돈을 정기적인 인사를 하기 때문에 오는 경찰마다 다 내 말을 안 믿고 나한테 그렇게 2차 피해를 계속 폭력을 가한 거예요. 나한테. 경찰이 폭력을 가한 거예요. 시민한테. 문도 걷어찼으니까. 경찰이 시민을 폭행하는 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어디 대문을 갖다 걷어차고 어디다. 나쁜 놈들이죠 경찰. 경찰도 개혁해야 돼요. 검찰만 개혁할 게 아니에요. 경찰도 개혁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은 경찰하고 바로 부대끼면서 살고 있어요. 검찰은 먼 나라 얘기예요. 경찰이 썩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렇게 판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 흘리는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는데 경찰서에서 내가 확인했어요. 내가 피 흘린 사진 파출소에 보냈는데 그것까지 제출했냐고. 제출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검찰로 넘어갔는데 그 사진까지 있는데도 어떻게 그걸 불기소 처분 내리냐고요. 그거를. 그 사건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 폭행 사건만 해도. 오판을 했잖아요. 경찰은 오는 경찰마다 나한테 폭행을 가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들한테 문 좀 빼끔히 열고는 선생님 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길을 살려줘. 그러니까 아나무인이지 이것들이. 그 내가 어저께는 무조건 처음에는 그 집 가서 하고 순찰 도르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조심하더니 요새는 안 그래. 순찰 도르라는 거는 하나만 한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경찰을 불렀어요. 그 집 방문해달라고. 알았다고 하더니 오지도 않아. 지켜보고 있는데. 갔대. 안 왔는데. 내가 또 전화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타나대. 전화하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들어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목돈을 갖다 퍼질러 대니까 얘네들을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맨날 30분씩 늦게 와요. 폭행 사건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늦게 와요. 그렇게. 실컷 젊은 놈한테 쳐 맞아라 이거예요. 우리를.
그래놓고 나한테 폭행을 가하지 못하니까 그게 분해가지고 역으로 지가 폭행당했대. 저 새끼가 나한테 맞을 놈이에요? 한마디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맨날 우리 집 그 대문을 걷어차는 새끼가 나한테 맞을 놈이냐고 저게. 그리고 설사 둘이 폭행을 서로 했다고 쌍방을 했다고 쳐도 저게 맡겨 가만히 있겠어요? 서로 주먹에 오고 가도 내가 더 맞지 저런 젊은 놈한테. 상식적인 얘기를 하라고요. 상식을 통하게 해서 재판을 하라고요. 경찰도 상식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시민이 4년 동안을 계속 신고할 때는 믿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안 믿어줬어. 이제 나는 억울한 게 너무 관화하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나는 난동을 부릴 거예요, 이제. 왜? 니네들이 먼저 원인 제공은 경찰이 했으니까 나한테. 원인 제공은 검찰이 했으니까. 내가 왜 그러냐고요. 그 원인을 보라고. 걔네들이 제공한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난동 부릴 수가 있어요. 억울하니까. 내가요 얘네도 죽여도 나는 그게 정당방위예요. 얘네들이 습관적으로 나한테 폭행을 가한 애들이니까. 그래놓고 억울해가지고 나를 죽이지를 못해가지고 억울하고 분하니까 뭐 우리를 얘네들 무고죄예요. 그게 지금 얘네들이 바로 지금 지네가 맞았다고 하는 게 무고죄라고. 그게 바로. 경찰도 발찬 거 다 리얼하게 봤을 거라고. 내가 SD카드 거기다 제출해갖고 복사했으니까. 그것도 잘못했어요. 경찰서에 보내기 전에 내가 따로 또 그거를 복사본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었어요. 경찰도 못 믿는 상황에서. 얘네들한테 불리한 거 다 또 없앴을 거예요, 경찰에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 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리얼하게 들어있는 거 다 없앴을 거라고 봐요. 여의도 순복음에서 대단한 목돈을 또 지어줬을 거예요. 그걸 뒷배경 삼아서 거기다 여의도 순복음에다 지네들 명의를 걸어놓고 정작 다니는 교회는 동네 교회예요. 동네 교회. 악마 집단이에요, 교회. 내가 반드시 해서 교회 무찔러 버릴 거야, 내가.